보통 평균적으로 200개에서 한 230, 40개, 뭐 많을 때는 400개가 육박할 때도 있고요. 7시에서부터 뭐 이제 좀 늦게 끝나면 뭐 10시에도 먹고요, 9시에도 먹고 뭐 대중 없습니다. 구분 작업을 하는 동안 이미 체력은 다 소진한 상태고, 그런 상황에서 현장에 나와서 더 활발한 이제 움직임을 보이면서 배송 업무를 진행할 텐데, 이미 그럴 때는 이제 가지고 있던 체력 자체가 바닥이 난 상태에서 몸이 골아가는 형태의 이제로 접어들면서 배송 업무를 진행하다 보니까 과로사가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긴 합니다. 저는 세종시에서 6년차 택배 일을 하고 있는 김무진입니다. 차량으로 이제 뭐 일부 하고 이제 도보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뭐 키로수는 사실 얼마 안 되는데, 뭐 걸음상으로는 한 2만에서 2만 5천 걸음 정도. 아파트 6개든지랑 이제 상권구역이 2개가 있는데, 상권구역이 반, 이제 주거지 구역이 반, 이런 정도의 비율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5시에서 5시 반쯤 이제 기상하고요. 6시 반까지 저희는 전원 출근을 진행하고 있고, 전체 인원들이 이제 택배 분류를 하는 이제 종료 시간이 거점 이제 8시에서 8시 반 정도 종료가 되면 그 구분된 걸 가지고 개인마다 순서에 따라서 물론 이제 적재함에 정리를 하고 해서 준비를 해서 나가면 보통 9시, 9시 반, 10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간에 좀 흐름이 끊기는 경우가 개인적으로 좀 업무가 많아서 보통은 점심을 안 먹고 그냥 계속 흐름을 이어서 빨리 일을 끝내고 귀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는 뭐 5시, 6시, 뭐 늦으면 8시, 9시 이렇게 배송 업무가 종료돼서 퇴근을 합니다. 이제 중간중간 이제 담당 구역 중에 주택지라든지 이런 데가 있으면 이제 잠깐씩 쉬어가는 정도, 한 5분, 3분 정도씩. 그리고 이제 계속 움직이지 않는 이제 뭐 적재함에서 물건을 이제 정리하고 하는 동안 휴식을 취하고 뭐 그런 개념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이제 끌채 안 쓰려고 하는 편인데. 왜요? 뭐 이렇게 아침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 입주민분들이 별로 안 계시니까 이제 할 수 있는데, 많이 타시는 시간대가 되면은 이제 중간중간 내려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일이 계속 늦어지다 보니까 그렇지. 끌차가 없어야 계단을 뛴다가 되기 때문에 끌차 웬만하면 안 쓰려고 좀 그러네요. 무리를 하더라도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씩은 보통 이제 구역당 소화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끝나는 시간이 8시, 9시 이제 될 때도 있고, 이제 7시, 6시 될 때도 있고, 이제 물량에 따라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명절 끝나고도 이제 영향이 있고 그런 여파가 있다 보니까 오늘은 7시, 8시쯤 퇴근할 수 있겠네요. 네.
누구의 직원이 아닌 개개인마다의 사장, 특수고용 노동자의 형태로 일을 하고 있는 택배 노동자다 보니까 이제 사고가 날 때라든지 아니면 어떤 차량 관리 부분 뭐 그런 부분에서 큰 돈이 들어가야 될 때라든지 직업적인 부분이 좀 사회적으로 제한된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생각보다 어떤 대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조금 법망에서 교묘하게 이제 배제된다든지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고, 휴가 뭐 이런 거는 뭐 쉽게 말해서 원래 꿈도 꿀 수 없었던 직업이고, 가족들이 아프다 그래도 마음 편하게 가족들이 아픈 이제 부분을 신경 쓸 수가 없는 형태의 일을 하다 보니 그런 부분들이 금전적인 부분보다도 업무적으로 오는 이제 그런 고통들이 있죠. 뭐 모든 일이 다 힘들지만 몸을 쓰는 일이다 보니까 작업장의 출근 시간이 6시 반인데 6시 반에서 준비를 하고 현장에 첫 배송을 나오는 시간이 대략 9시 반에서 10시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대략 3시간에서 3시간 반, 뭐 길게는 4시간 정도의 시간을 구분 작업을 하는데 시간을 소요하는 부분인 거죠. 정말 장시간 구분 작업에 대한 노동에 대한 처참한 결과들, 많은 동지들이 돌아가셨고, 구분 인력이 투입되면 뭐 저희가 배송 업무에만 아주 성심성의껏 전념해서 배송 업무를 진행했을 때 고객분들도 만족할 만한 것들이 많이 생기고, 기사분들한테도 체력적인 시간적인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길 것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택배 기사들이 이제 가장 많이 하는 말씀들이 저녁 있는 삶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저녁이 없죠.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말인데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모든 택배 노동자분들한테 동등하게 주어지는 시간이 되는 그런 표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뛰세요, 근데? 안 그러면 계속 늦어지니까, 이게 무거우면 못 뛰니까 무거운 거 떨고 놓고 올라가서 계단 타고 뛸 수밖에 없죠. 계속 늦어지면 이제 어떤 휴식 시간이 줄어드니까. 당장 내 몸이 아파도 병원 가는 시간도 없어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과로사니 뭐니 뭐 이런 것들이 많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 것들이고, 이 사회적 합의기구가 노사장이 다 참여해서 이제 합의가 이루어진 거라고는 하는데, 아직까지는 과연 변화될까? 라고 이제 좀 미심쩍어 하는 부분들이 이제 대다수의 분위기이긴 합니다. 위로해주는 사람 어디 있나. 위로해주는 신은 어디 있나. 이미 6시 반부터 출근하면 그럼 오후 6시 반에 업무가 끝나야 최대 12시간이 맞아떨어지는 얘기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전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좀 더 현장의 업무 이제 조건들, 진행 과정들을 디테일하게 좀 검토하고 정말 대책을 세워야 하루 최대 12시간 근무, 주 최대 60시간 근무가 맞아떨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택배 노동자 입장에서는 과연 내가 택배비가 올라도 온전히 이 오른 만큼 내가 가져갈 수 있을까?
의구심이 항상 남아있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10년 전에 먹던 짜장면이 지금은 그 가격으로 사 먹을 수가 없다. 10년 전에는 똑같이 받던 돈이 지금 10년, 20년이 다 돼가는 상황에서도 이 우리 수수료는 변하지 않았다. 일반 직장에서 뭔가 연차라든지 휴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뭔가 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제도적으로 나라에서 좀 힘을 써주셔서 마련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 구분 인력에 대한 투입이 뭔가 진행이 완벽하게 그림이 맞춰진다면 동기화가 돼서 저녁 있는 사람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택배 노동자가 이제는 좀 자랑스럽게 프라이드를 가질 수 있는 직업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 괜찮다 말해줄게. 다 잘 될 거라고, 넌 빛날 거라고, 넌 나에게 소중하다고. 모두 끝난 것 같은 날에 내 목소리를 기억해.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넌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 끝이 났습니다. 이젠 괜찮다 했었는데 익숙해진 줄